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1월 둘째 주가 되겠는데요.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에) 들어서면서부터요, 인도네시아는 반지를,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요, 롱소르, 즉 산사태주의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다에라 아에르 숭아이, 즉 우리말로 줄여 말하자면은 숭아이 인근에 있는 강가에 사는 동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특히 찌레본, 인드라마유, 수방, 그리고 반둥, 보고르, 끄부멘 등이 아주 반지르 롱소르가 많은데요. 그 지역 외에도 전국 강변 거주지가 많은 그런 프로빈스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부자와 따식말라야 같은 데서는요, 이미 4명이나 산사태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르와 버카시를 잇는 그 지역도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침수 지역이 되는 데는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6일이죠.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요, 그 결과에 대한 그 분석 기사와 논평이 인도네시아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야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상원에서 공화당, 즉 트럼프 대통령 측이 다수를 차지했지만은 하원, 민주당이죠. 즉 오바마라든지 힐러리 측에는 하원을 내주고 있습니다. 여야가 협치를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아주 묘하게 상원과 하원 비율을 도출해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한편 미국 중간선거를 놓고 자기 나라의 유불리를 따져보던 중국이나 북한 혹은 그 외 이란 같은 나라들은요, 일단 선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계산을 좀 해가면서 미중 무역전쟁과 남중국해 분쟁 문제라든지 북한 비핵화 협상과 또 제재 해제 문제, 이란의 그 제재, 또 우리나라와 한미동맹 관계는 어떻게 진전되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들을 따져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신문 방송 매체들을 보면은 영킴, 그러니까 젊은 김이라고 하는 한인 하원 당선권 진입자 2명을 집중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인도네시아는 미네소타주에서 당선권에 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라고 하는 이슬람 여성을 주목하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 미국 선거는 여성들이 대거 정계로 진출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처럼 워낙 넓은 나라다 보니까 개표가 좀 늦어지고는 있는데요. 상원 100석 중에서 민주당이 45석을 차지했고요, 공화당이 51석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상원은 공화당이 이겼다는 것이고, 하원은 전체 435석 중에서 민주당이 219석을 넘었기 때문에 과반수를 넘었고요, 공화당은 193석에 그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0석이나 되는 주지사 선거도 보면은 민주당이 22석을 차지했고 공화당이 25석으로 과반을 좀 넘기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를 좀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은요, 정치적 계산이야 어떻든 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그래도 크게 선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피아는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강세 행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5,000루피아대를 넘었던 것이 14,000루피아대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루피아 추이는요, 이게 정말 계속될 건지 좀 더 그 변동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10월 달 그 대미 수출액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더 추이를 지켜본 후에라야 정확한 그 진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중간 대선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대이란 2단계 금융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두고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외신이 지난 5일자 신문에 크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미국 성적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사진 등을 태우면서 위조 달러도 또 짓밟고요. 위조는 아니지만 만든 달러겠죠. 그런 것들을 짓밟으면서 반미 감정 수위를 최고조로 이끌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란 국민들이 지금까지 반미 시위를 하기는 했지만은 이번에 하는 반미 시위가 가장 최고 수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체결했던 이란 핵 합의, 즉 영어 단어로 말해서 JCPOA에서 탈퇴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한다는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반미 데모 이면을 보면요, 원유 수출로 인한 재정 적자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 원유를 사가는 나라를 보면요, 중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 터키, 물론 한국과 일본이 있지만요, 이들 나라들 중에서 미국이 한국을 좀 빼줄지, 좀 봐줄지, 그게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나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러시아와 올봄에 수호이 전투기 11대를 구매하겠다고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대가 한림 공군기지에 도착했다는 기사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 대금을 천연 고무라든지 CPO 등의 인도네시아 수출품과 맞교환을 해주겠다는 조건 외에도 동남아시아 수호이 전투기 정비소를 인도네시아 국내에다 개설해 준다는 조건을 러시아가 내놨기 때문에 미제 전투기나 한국산 고등훈련기 합작 생산보다는 러시아제 수호이 전투기를 사오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인도네시아는요, 50억 2천만 불 상당의 국내 산물을 러시아로 수출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이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호이 기술이 인도네시아로 이전받는 그런 이중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 수호이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가 수호이 전투기를 수입해 오게 되면요, 우리나라하고 맺었던 공동개발 및 생산 체계를 갖춰가겠다던 KFX 아니면은 IFX라고 하는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은요, 그런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이 건을 두고요, 인도네시아가 중도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CN234, CN234 수송기를 사가라는 등의 카운터 내고를 우리나라 측에다가 내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무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우리나라 정부도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고 뭔가 입장을 정리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KFX 사업을 정말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만둘 것인지 뭔가 이쯤에서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난주 한국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는데요. 인도네시아 신문에 보니까 KFX, 다시 말해서 IFX 사업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다음 주 다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IPTK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과학기술혁신센터가 태양광 발전 그리고 일반 PLN 전기를 선택적으로 얼터너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명 솔라 홈 시스템, 즉 SHS 가정용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대법 우이공대 안에 설치되어 있는 파일럿 하우스를 이미 다녀온 바 있습니다만 주로 전기가 들어오긴 하는데 자주 나가는 오지라든지 또 섬 혹은 전기가 아주 안 들어오는 곳에 SHS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햇빛이 나는 그런 날은요, 태양광 전기를 쓰다가 그 전기가 남으면은 전기 뿔사로 전기를 PLN에 저축을 하고 우기가 되면은 태양광 전기를 적게 생산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축해 놓았던 그 전기 뿔사를 꺼내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도 아주 적게 들고요, 전기 사용량도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콤파스 신문이 인도네시아의 문제는 노동자의 노동의 질이 너무 낮은 게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다른 나라, 동남아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낮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40.6%, 즉 1억 2,3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8년 8월 인도네시아 통계청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요, 초등학교 졸업자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반 정도에 가깝고요, 중졸과 고졸이 각각 18% 정도가 되고 또 대졸자는 그저 9.4%, 10%가 안 됩니다. 그 외 디플로마 수료자가 2.78%로 집계를 하고 통계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문제는 임금 대비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그 노동의 질이 낮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참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라이언에어 항공기가 추락한 지 벌써 2주가 넘고 있는데요. 그동안 라이언에어 승객 구조 활동을 펴오던 재난구조대와 군과 경찰은 라이언에어 수색 활동을 좀 마감을 하고 유족들과 함께 항공기 추락 지점으로 나가서 꽃가루를 바다에 던지고 있는 사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조 활동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월호 사건은 아직까지도 정치적인 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유족들은 조기 수습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 크게 다른 점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관습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는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는 이런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2019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은 속내가 타는 모양입니다. 지난주 자카르타 MRT 공사장을 방문해서 내년 3월 이전까지 어떻게든 MRT가 다닐 수 있도록 공기를 좀 단축해 달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조코위 대통령은 자카르타 찌캄백간 톨 라야르 고속도로 공사하고 자카르타와 버카시를 잇는 LRT 경전철 공사, 그리고 자카르타 반둥 간을 달리는 고속철 공사를 지켜보면서 너무 느리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인도네시아 미디어들이 자카르타 찌캄백간 교통이 너무 심하게 막힌다는 지적을 연일 크게 내놓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카르타 스마랑간 고속도로 공사도 곧 개통될 것이라고 말해왔지만은 무슨 일이 있는지 개통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뭔가 조코위 대통령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정부처럼 대선 이전에 자카르타부터 솔로, 수라바야까지 가는 고속도로 깜짝쇼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김준규 시인의 보딩패스 출판 기념회에 갔을 때 물리아 호텔에서 쉬고 있던 한국 배우 이종석이라는 젊은이가 팬미팅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가 세금 문제 등으로 현지 세무 당국에 의해서 출국을 저지당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미디어들은요, 이종석 일행이 인도네시아에서 추방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일행은 지난 3일 팬미팅을 마치고 4일 귀국을 할 예정이었지만은 팬미팅 주관사가 행사 수익금을 축소 신고하는 바람에 자카르타 공항 이민국에서 그만 출국을 정지당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민국 측은 단기 취업 비자를 취득을 하지 않고요. 수익 활동을 직접 했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례는 이전에도 몇 번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인도네시아에서 정하는 법과 그 절차에 맞는 준비가 필요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3일이죠.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에서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 지부 회원들이 인도네시아 문학 제5집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제5집에는 문인협회 회원들의 작품하고 그 외에 2018년도 제2회 적도문학상 수상 작품들을 실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싱가포르 문인협회와 자카르타 문인협회가 좀 협력을 하기로 하는 동남아 교민 문학 발전을 위해서 MOU도 체결했습니다. 이어 김준규 시인의 보딩패스 시집 출판 기념회가 11월 5일 스나엔 물리아 호텔에서 성대하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 지부는 해외에 나와 살면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문학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그런 공인단체입니다. 누구든지 교민들은 쉽게 참여하셔서 잠자고 있는 자기의 문학적 소질을 좀 재발견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금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